요즘은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 내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을 때였다. 당연히 휴대폰도 없었고 그때는 대부분의 놀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공을 차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던 시절이었다.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놀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철수라고 하겠다. 야야, 저기 뒷산에 사람이 죽은 거 들었어? 야, 너 거짓말 치지 마라. 저번에도 게임기 샀다고 거짓말했잖아. 아니야, 이거 진짜야. 슈퍼 아줌마한테 들었어. 누가 산에서 사람을 둘이나 칼로 찔렀다니까. 아이들은 그런 철수의 말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기어코 슈퍼로 찾아가서 아주머니에게 철수의 그 말이 사실이냐 물었다. 결론은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친구들은 철수를 두고 그 녀석은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거짓말이라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랬다. 철수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 철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몸에 늘 멍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동네 아이들이 워낙에 전투적으로 놀았기 때문에 뛰다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다치는 게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철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녀석의 상태를 유심히 본 우리 어머니가 팔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녀석은 쾌활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거 축구하다 넘어져서 그래요. 제가 축구를 제일 잘하거든요. 하지만 녀석은 항상 골키퍼였고 초등학생들이 하는 축구라고 해봤자 그저 공놀이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몸을 날려서 공을 막는 일 따위는 없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난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녀석이 어른들 앞에서도 허세를 부리는 거라 생각하며 그냥 넘겨버렸다. 며칠 뒤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는데 철수가 50m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선생님은 철수를 업고는 급히 양호실로 뛰어갔고 양호 선생님은 철수가 탈수 증세를 보인다며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학교에서 철수네 집에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에 철수 엄마가 왔는데 아이가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철수 엄마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선생님은 철수를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그리 말을 했지만 철수 엄마는 상당히 차분한 태도로 집에서 그냥 쉬면 된다면서 철수를 데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 일을 두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식의 말이 나왔다. 며칠 후 철수는 몸이 많이 아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을 주축으로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철수네 집으로 병문안을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서 철수의 상태를 살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로 했다. 우린 철수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고 선생님이 철수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에 철수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와 대화를 하는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 선생님이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요즘이야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아주 깍듯하게 대했던지라 지켜보고 있던 우리도 조금 어이가 없었다. 그날 오후 동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말뚝박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철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다. 철수는 얼굴이 엉망진창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것만 같았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나 지금 도망쳐 나온 거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그때도 우린 철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두
어디서 누구랑 싸웠기에 얼굴이 그렇게 됐냐며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철수의 절박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철수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나왔고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던 나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철수 이야기를 했고 해가 다 떨어진 저녁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이 모였다.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에게 철수 이야기를 했는지 상황이 심각함을 느낀 어른들이 철수네 집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어른들 중에 한 명이 철수네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른 어른이 철수의 옆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119가 출동해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좀 더 자란 후에야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 그렇게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는 빨갛게 물든 걸레가 뒹굴고 있었고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한다. 그 집에는 단 하나의 방에만 방문이 달려 있었는데 안에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문을 뚫고 들어가자 철수가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철수는 알몸 상태로 전신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방바닥은 온통 피와 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는 철수의 부모는 없었고 철수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 후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철수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배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심한 학대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버린 철수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질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늘어놨다고 한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 새아버지,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식인 철수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 새아버지란 사람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을 때마다 철수에게 화풀이를 했고 철수 엄마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 두려워서 자식이 학대를 당해도 침묵해버렸다. 병원 치료를 마친 철수는 작별 인사도 없이 보호소로 옮겨졌고 그렇게 연락이 끊겨버렸다.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린 동창회에서 철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모든 녀석을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친구들은 싸이월드를 통해서 녀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때 어떤 개념 없는 놈이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철수의 아픈 과거를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이다.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철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휘둘렀고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냈다.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니들이 보고 싶어서? 천만에. 니들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왔다.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밖에서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날이면 날마다 윽박 지르는데 니들이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난 니들이 어떻게든 내 상황을 알아주길 바랬어. 단 한 번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손 내밀어주길 바랬다고. 근데 니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준 적 있어? 입 있으면 어디 말해봐, 이 비겁한 새끼들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말고 그냥 잊어. 그렇게 철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우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철수의 거짓말은 자신을 돌아봐주길 원하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한 번이라도 알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자 호소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그 말을 무시했고 끝내 침묵했다. 철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는 철수가
새아버지라는 인간에게 맞고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철수가 처음으로 학대를 당했을 때 철수의 부모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을 사주며 입을 다물도록 종용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부터 우린 철수의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이 글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라도 철수에게 전해진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철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너무 비겁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감히 너의 용서를 바라진 않을게. 그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빈다. 다시 한번 네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내 비겁한 욕심이겠지? 진심으로 미안하다, 친구야.